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근육을 개발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간에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근육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개발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뇌 운동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영적 근육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신윤건 선생님이랄지 장현 선생님 같이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함께 지금 나누고 싶은 간단한 그런 어떤 자료를 나누고 싶습니다. 뇌과학의 어떤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1937년 제임스 파페즈라는 사람이 대뇌 변형계가 우리의 경험과 정서의 표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폴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뇌 변형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변형계가 이 감정 부분을 이렇게 주관하는 중심일 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든 내적, 외적 지각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아까 폴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변형계에 세 가지 하부 조직이 있다. 이렇게 폴 맥클린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이 이야기가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세 하부 조직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것 또는 집착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대조적으로 자주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하부 조직이 그러한 것을 주관하는 하부 조직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통합하고 그러한 두 부분을 통합하고 또 때로는 억제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 이러한 세 하부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뇌 아키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뇌 원형에 대해서 왕 또는 여왕, 그 다음에 무사, 그 다음에 마술사, 연인 이 네 가지 거가 성인의 아키타입이다. 원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폴 맥클린이 이야기한 이 하부 조직이 이 네 원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원형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어떤 집착의 하부 조직 이것은 뇌의 어떤 부분 대상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뇌에서. 근데 그 부분의 역할이고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적인 공격적인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주적인 공격적인 부분. 이 부분은 편도체라는 거예요. 이 편도체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할 때 편도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군요. 이 편도체가 이 자주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두려움, 공포 본능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편도체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공포에 민감하고 더 잘 놀래고, 그리고 만약 편도체에 손상이 오면은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 공포에 질려 있는 것도 무슨 뜻인지를 읽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손상된 사람. 그 다음에 이 통합적이고 억제하는 기제. 이것은 해마 격벽 이쪽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세 파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하부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 하부 구조가 굉장히 일찍 형성이 돼요. 우리가 몸은 굉장히 천천히 형성되잖아요. 근데 뇌의 이 부분은 굉장히 일찍 형성돼요. 정사와 관련되는 이 대뇌 변형계 쪽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른 나이에 형성돼요. 어떤 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가 봤어요. 그것을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발달되는가 이것을. 그래서 한 논문, 물론 이제 이 논문도 많은 논문 중에 하나겠지만, 거기서 우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정리된 것 같아서 따왔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냐. 어린이, infant, 1살에서 2살 사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2살 사이 어린애, 편도체, 그 다음에 학령기라고 볼 수 있을까? 한 2살에서 10살 정도 사이,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해서 그 편도체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해마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한 거가 나와요. 2살 미만 때 벌써 이 두 부분 다 한 65% 정도, 65%, 남자가 한 65%, 여자가 한 67% 이미 크기가 그때 2살 때 벌써 이미 그렇게 크게 형성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죠. 몸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데 벌써 이 편도체와 이 해마체는 벌써 그렇게 자랐다는 이야기죠. 아동기라고 했는데, 학령기라고 했는데, 학령기 어린이들은 편도체는 남자가 92%, 여자가 96% 오르네. 벌써 다 자랐다는 거죠. 10살 미만에. 그 다음에 이 해마는 89%, 93%. 그것도 상당히 자란 거죠. 그냥 굉장히 일찍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지배하는 그 뇌 부분은 굉장히 일찍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가 이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한 5살 때 거의 이 감정뇌가 거의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무서워 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버릴 경우에는 이 편도체만 활성화되고 끝난답니다. 그런데, 무서워
하고 딱 그것을 무서운 것을 딱 차단하고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뭘 지금 무서워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어떤 실험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뱀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뱀을 무서워한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뱀을 담았지만은 그 안전한 그런 각을 머리맡에 놔두고 그것을 끌으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뇌에 다 이제 뇌 사진을 전부 찍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끌 때 어떤 사람은 못 끈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무섭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끈 사람, 이렇게 딱 끝까지 끈 사람, 이건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다가 그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뇌의 다른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서 오는 것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내가 1차적인 어떤 반응을 내가 딱 부여잡고 내 마음을 이렇게 딱 가라앉히고 그것을 바라볼 때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부분이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뇌과학에서 발견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점점 편도체가 점점 더 개발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에 내가 계속 무섭다고 그 주의를 가고 끝날 때 편도체만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무서운 것에 내가 또 민감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바깥에서 오는 그 자극, 두려움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딱 느끼지만은 딱 그걸 붙잡고 그걸 다시 바라볼 때 다른 부분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가 탁 올라올 때 두려움, 분노 이게 올라올 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반응해버리면은 그 정서를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편도체 그것만 계속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두려움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한 뇌 부분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떤 그러한 위험한 것들이 오는 것을 우리의 편도체가 발달됐음으로 해가지고 금방 알아챈다는 거지. 저기서 오더라도 아주 멀리 있어도 지금 위험한 게 지금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도피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러한 인류들, 그 편도체가 발달된 인류들만 지금에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뱀이 아니라, 실제 뱀 보고 놀라는 건 좋은데, 위험한 뱀이 아니라 어떤 이런 끈아풀을 보더라도 뱀인 줄 알고 놀래고, 이렇게까지 돼버린다는 거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의 응답의 방향을 항상 내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것이 왔다 하면 그 두려움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향은 두려운 것이 오더라도 두려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잡고 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그쪽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에 응답하면은 그 두려움이 계속 나한테 끌려온다. 또는 어떤 분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 나의 분노요? 바운더리. 나의 영역에 침범이 됐을 때 분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근데 어렸을 때는
나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침범을 당해.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지. 나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장해서 어떤 분노가 올라온다 할 때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분노가 올라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아미그달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편도체하고 그 분노에 그냥 내가 그냥 반응하면 편도체만 키워주는 걸로 끝나지만은 그럴 때 그것을 붙잡고 내가 분노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본다. 그러면 그것을 찾는 부분의 뇌가 발달한다. 그것을 찾는 부분의 뇌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내가 당연히 여기서 분노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찾는 부분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 붙잡아서. 그래서 내가 분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가 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개발한다. 그에 따라서 나의 뇌의 그 부분이 발달한다.